어수선역한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시간, 하루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랍니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시간이겠지만 낚시를 떠나서 어릴 적부터 저는 이 시간대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짧지만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새벽 드라이브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한 두 번 포인트, 조용한 한켠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짧은 낚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 춥네요. 자, 오늘은 짬낚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뒷배경이 조금 새롭죠. 대마도에 와 있는데요. 대마도에 제가 1박 2일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아주 한적한 도보 포인트에서 아침 오전 한 서너 시간 정도 낚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그 미네만 바로 입구에 미네만에서는 차로 한 3, 4분만 하면 들어오는 곳인데요. 낚시를 오가면서 눈여겨 봐왔던 곳인데 제 일행을 한번 내렸더니 시월 좋은 감성돔을 몇 마리 낚았습니다. 보통 봄철에 대물급 감성 낚시가 이루어지지만 겨울에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무차 들어왔던 길에 자꾸 이 포인트가 머릿속에 아른거려서 오늘 오전에 짧은 한 서너 시간 낚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차 방문한 대마도의 히타카츠입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미네만에 후배가 운영하는 낚시 민숙집이 있는데요. 짬을 내서 잠깐 들러갑니다. 대마도의 겨울은 뱅에돔이 주인공이 되는 곳이죠. 오늘은 시간상 숨어있는 감성돔을 만나보기로 합니다. 미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는 감성돔 낚시 이야기입니다. 자, 미네만 도어 포인트에서의 시작하는 채비와 장비, 감성돔을 대상으로 해서요 1호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1호 낚싯대에 3000번 릴, 그리고 2호 원줄과 1.75 목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채비는 즐겨 사용하는 비지에 비봉돌 하나를 물린 채비고요. 가까운 곳은 한 7, 8m 정도, 조금 나가도 10m를 넘지 않는 그런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낚시를 하게 될 텐데요. 가까운 곳부터 더듬어가면서 씨알 좋은 감성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제가 자꾸 감성에 젖는군요. 새벽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 느끼는 감정이지만 우리만 아는 낚시인들의 시간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고요를 깨는 강력한 어신이 들어옵니다. 으쌰 으쌰, 와 뭐야 이거. 으쌰, 야, 와 이거 뭐야. 감성돔이면 일단 옷잔을 훌쩍 넘기는 놈인데 깜빡다. 뭐고. 와, 이럴 수가 있나. 야, 이거 첫 고기를 이렇게 보내버리네요. 목줄 중간이 많이 쓸려서 나갔는데, 자, 다시 채비 손질을 마쳤습니다. 한 번 더 들어와봐. 이제 용서하네. 혼자서 조용히 새벽 분위기 잡고 있다가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더군요. 와, 또 햇빛 강렬하네. 야,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고 제가 공략해야 될 지점도 바로 정면이 되는데 선 포인트를 바로 옆에 석축으로 옮겨서 약간 대각으로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햇빛 때문에 포인트의 선 자리를 약간 이동합니다. 마치 민물 낚시터처럼 여기서 낚시를 해라 하고 만들어 놓은 듯한 석축 자리였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낚시 자리를 조금만 이동하더라도 낚시 환경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포인트에서의 확률을 높이는 낚시자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완전 정면에서 아주 강력한 햇볕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과 같이 정면 기준으로 약 60도 정도의 범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죠. 지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는 것 말고도 눈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때문에 저는 공략 지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낚시 자리는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서 처음 자리의 60도 각을 벗어나게 되면서도 포인트 공략에는 전혀 무리 없이 편안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단지 편안하게 지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 정도의 확률입니다만, 실제 낚시의 환경이라는 것은 포인트에서 꾼의 위치에 따라서 제법 큰 차이의 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출조에서 있었던 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의 지형은 여수 금오도의 매봉산 촛대바위 뒤쪽 홈통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배를 대는 곳인 바로 1번의 위치에서 낚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하지만 조류에 따라서 약간의 포인트 이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처음 내리는 포인트였습니다만 몇 번의 캐스팅을 해보니 가까운 곳은 약 9에서 10m, 조금 나가면 12, 3m 꼴이 되는 포인트였으며, 바로 그 수심 편차가 생기는 이런 지점들을 공략해야 하는 곳임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조에서 썰물로 바뀌면서 조류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적당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1번의 자리는 선장님의 설명도 있었고 낚시 자리도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꾼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낚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류의 흐름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림의 2번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포인트 내에서의 조류 상류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리을지 낚시는 채비를 조류에 태워서 흘려주는 낚시이므로 기본적으로 조류의 상류에 채비를 던지게 되죠. 현재 이 포인트는 바로 이곳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으므로 1번의 자리에서 이렇게 조류 상류로 캐스팅을 해서 채비가 낚시자리 쪽으로 밀려오며 정렬이 되고 다시 낚시자리 앞에서 조류의 하루 쪽으로 그림과 같이 흘려주는 낚시를 해야 합니다. 물론 1번의 자리에서도 포인트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이 포인트의 환경은 바깥의 조류가 이렇게 흐르고 안쪽의 주류는 거의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조경지대를 공략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횡으로 흐르는 조류의 방향과 채비에 영향을 주는 원줄의 방향이 그림과 같이 직각으로 교체되면서 조경지대의 조류를 타지 않는 원줄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채비 전체를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채비 전체가 꾼의 자리 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채비 정렬이 이루어지므로 채비의 각 또한 그림과 같이 좋지 못한 각도로 포인트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2번 지점에서 채비를 넣게 되면 흘러가는 조류의 방향과 채비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그림의 조경지대의 방향에 따라서 원줄 또한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채비가 조류를 정직하게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조류 흐름이 만들어내는 조경지대를 따라서 밑밥과 채비는 완벽하게 흐를 수 있으며 원줄의 적절한 조작으로서 채비 각 또한 좋아지면서 1번의 자리와 비교해서 훨씬 확률 높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저는 2번으로 자리를 옮기고 오자 감성돔의 강력한 입질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리을지 낚시 조류 상류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한 번 입질이 났는데요.
감성돔이었네요. 이야, 저런 거는 감성돔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마치 참돔이 가져가듯이. 으쌰. 어이, 담았습니다. 야, 이거 기분 좋은 놈이야. 자, 40cm급 감성돔입니다. 일단 한 놈을 터뜨리고 두 번째 받은 입질인데 기분 좋은 감성돔이네요. 아주 멋진 놈이네요. 첫 감성돔은 40cm를 조금 넘는 놈이 인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일단 낚은 고기로는 첫 감성돔인데요. 낚시를 참 오래 했는데 아직도 한 번씩 고기를 터뜨리게 되면 여운이 조금 갑니다. 뭐였을까. 특히 뭐 낚시를 자주 하는 자리 같으면 이건 어떤 어종이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처음 내린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한 40cm급 한 두 번 펌핑 아니면 그냥 올라와 버리는데요. 터뜨린 그 고기는 힘으로는 끌어낼 수 없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자,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내만 깊숙한 이런 도보 포인트에서 그렇게 강력한 입질을 받으면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아직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네요. 한 번만 더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은데 터뜨린 고기는 강력했네요. 저 때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감성돔의 힘을 넘어서는 놈이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바람이 점점 거세집니다. 이러다가 오늘은 감성돔 한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리 무명의 도보 포인트이지만 그래도 대마도인데. 입질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는데. 또 한 번 입질이 났는데요. 그렇지, 왔어. 뭐야? 야, 감성돔 같은데요. 또 저리 또 온다. 미치겠다. 차는 게 감성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래. 감성돔 맞네. 자, 감성돔이네요. 으쌰. 자. 자, 이번에도 40cm급 감성돔입니다. 비슷한 씨알의 감성돔이네요. 두 번째 감성돔입니다. 생각보다는 씨알이 크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일단 심심찮게 입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대마도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조법 채비 정말 잘 맞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나 감성돔 입질하는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 비치가 가지는 0.55g의 그 비중, 비봉돌 하나의 무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성돔 낚시를 하는 수심대, 뭐 약 4, 5m에서 깊게는 한 13, 4m 정도 되는 고수심대를 하나의 채비로 넘나들 수 있는 채비 운용으로서 전체 채비를 참 고르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앞에는 한 7m 정도, 바로 앞에는 조금 멀리 나가버리 한 30m까지는 낚시를 하는 범위니까요. 그쪽까지는 한 10,
2, 3m 정도, 7에서 12, 3m. 어떻게 보면 배 수심이 되지만은 강한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비있지. 다시 말해서 0.55g의 비봉돌 한 개만 달아서도 전체 채비 운용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죠. 지금도 이 포인트뿐만 아니고 요 미네만 어디를 가든 깊은 수심이나 얕은 수심이나 강한 바람만 없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무거운 채비의 반유동보다는 확률을 훨씬 배가시킬 수 있는 그 채비가 바로 비치를 활용한 낚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는 조금 아쉬운데요.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봅니다. 그때 카메라 감독님의 카메라에 아주 멋진 장면이 잡히는군요. 이번에는 제법 강력한 입질입니다. 왔어. 이야, 그렇죠. 감성돔이겠죠. 시야로 비슷한 놈 같은데. 자, 먹어라. 감성돔이네요. 비슷한 시야래. 자, 감성돔입니다. 자, 비슷한 시야의 감성돔이네요. 세 번째 감성돔인데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40cm 전후에 세 마리째 감성돔이 모습을 보이는군요. 제가 판단하는 상황보다는 일단 만족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조금 전 감성돔은 마치 참돔처럼 지가 대각선으로 확 들어갔죠. 감성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런 입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날 입질이 좋다, 활성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감성돔은 감성돔 특유의 입질, 제가 깜빡하고 숨숨숨 들어가는 그런 입질일 때 마리수도 많이 나오게 되고 물속에 감성돔들의 활성도도 좋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이런 입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겨울철에도 이런 입질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던 고기가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수정료 주변에 혹은 수중고래 그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주변 한 1, 2m, 2, 3m에서 미끼가 보였을 때 나와서 순식간에 미끼를 먹고 본인이 있던 자리로 다시 확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여러 마리의 개체수의 감성돔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을 때 미끼 경쟁 때문에 고기가 먹고 빨리 돌아서는 그런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상황은 마리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계속 미끌림이 생기던 그 왼쪽 대각선 부분에 그 수중력 그 주변에 붙어 있던 고기가 순간적으로 미끼를 보고 다시 수중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찌는 확 가지만 낚싯대를 끌고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다시 그 수중에 바로 언저리를 지금 공략해 보고 있습니다. 수중녀 언저리 다시 공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분위기. 자, 잡아야 제가 다시 싹 올라오는데 다시 들어오죠. 야, 이번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놈이야. 다 쌍둥이 같은 놈들이. 이번엔 어째 차는 게 조금 이상해. 근데 이런 이번에는 감성돔이 아니고 호박돔이 올라왔습니다.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 갯바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어종입니다. 이름에서 보듯 호박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도 손맛은 아주 일품인 놈이랍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이 들어갔습니다. 한 30분 전부터 뭐 2번 캐스팅에 한 번씩 계속 입질이 났는데, 감성돔, 참돔, 호박돔, 뭐 상사리급 들참돔은 계속 입질을 하고요. 재미있어 질라는데 조금 아쉽지만 약속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 들어갔는데 한 마리 멋지게 물어봐. 살포시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샤. 아이고 빠졌어. 바늘이 빠졌네요. 아까워. 여러 마리의 감성돔을 포함한 다양한 어종의 입질을 받았습니다. 업무차 방문한 대마도에서 짧은 오전 시간을 활용한 짬낚시였네요. 재미있는 아침을 보내고 갑니다. 자,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차 방문한 대마도였는데요. 아침 시간, 오전 시간은 시간이 나서 잠시 도보 포인트에서 감성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 아침에 받았던 첫 곡이 좀 아쉽네요. 큰 씨알이었는데 그걸 터뜨리고 나서 입질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준수한 씨알이 감성돔을 몇 마리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봄이 되면 감성돔 시즌을 맞아서는 한 번쯤 다시 찾아볼 만한 그런 포인트네요. 정식 출조로 대만도를 방문하게 된다면 봄 시즌에 꼭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